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좀 못 만들었는데요. 어, 오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오랜만에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지성과 감성이요. 음,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지성을 활용해서는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은 예측을 하는데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성의 역할이죠. 감성은요, 어떤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동정심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요, 전부 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지성을 활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측을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 공감, 동정심,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 행동이 바람직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행동이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예측은 됐는데 그 가운데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피해를 보는, 슬퍼지는 사람의 그 슬픈 감정에 공감이나 동정심이 없어도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개인의 차원에서는요,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발달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이게 훨씬 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요, 이거는 법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이요,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외 없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은 예외를 두면 그거는 불공정이 됩니다. 그게 법의 특징이고, 이 법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 정책은 그래서 지성을 강조해야 돼요. 즉,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예외 없이 우리나라 5천만한테 다 적용돼요.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소수의 사례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피해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국가 정책은요,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의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져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슬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떤 소수에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교통사고 관련된 거. 이때 이제 이거 할 때 어떤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민식이법의 피해자 부모를 면담을 했죠.
이 TV 프로그램에서요. 그러고 나서 민식이법이 막 만들어졌어요.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까워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거는 어떻게, 참, 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공감하고 동정합니다. 근데 국가정책, 법은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민식이 부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일부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로 자식 잃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면 훨씬 소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한 결과 굉장히 과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 또 그 사람들도 실수로 아이를 스쿨존에서 치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빠야.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 근데 실수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였어. 근데 여기는 또 식구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우리 남편, 우리 애도 어린데 손을 이렇게 잡고 얘는 뭐지? 이러고 있어요. 어려서. 내가 끌려가요. 경찰한테. 끌려가서 감옥 가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회는요, 항상 법을 적용하면 피해받는 소수가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선단체, 특히 교회 같은 종교단체, 이런 데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하는 사람은요,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얽매여서 법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소수한테 공감한다고. 물론 개인이 공감하는 건 그건 좋은 거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요, 절대 감정에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사법기관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법을. 이럴 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판사가. 어느 정도는. 그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해서 뭐 형량을 정하더라도 정한다거나. 근데 요새는 이것도 다 양형 기준을 하잖아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법이죠, 뭐.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법기관의 판사가 이런 공감과 동정심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법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도덕의 그 독일의 법 철학자 게오르그 율리네크가 한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될 수 있는 그 의미가 다 중요해요. 굳건한 도덕 규범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을 어겼다고 다 처벌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하나고요. 법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로 바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